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현이라고 합니다. 예, 본 강의는 로엔비에서 특별히 출입국 국적 업무와 관련된 강의를 이제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제 처음 이 강좌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사한 교육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실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사범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특히 병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실무했던 분이나 현재 실무했던 분을 제가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 개설은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특히 로엔비 교육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 특히 행정사님이시나 또는 변호사님, 또 각종 관련 업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상이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서점을 가보시면 우리나라 국적법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만 최근에 쓴 책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국적법 이 책은 제가 썼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그 개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공청회도 했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정판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초판이기 때문에 오자와 탈자 또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정정표는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시간 동안에 국적법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요 포인트 위주로 또 실무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국적법에 대한 개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오기 전에 오늘 이제 국적법 법 조문을 한번 출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법에 대한 적용과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적법 교재를 또는 국적법 관련 조문을 준비하고 또 숙지해야 하죠. 하지만 국적법은 단순히 국적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 재외동포법 등등 병력법 등등을 다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실무를 함에 있어서 상담하기나 또는 실무를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은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조문을 출력해 왔습니다만은 국적법은 현재 아시다시피 단순히 조문이 21조의 3및 22조에 끝나죠. 즉 모든 조문은 이제 22조까지 있습니다. 국적법은 22조까지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이 22개조의 조문을 늘 숙지하셔야지 여러분 실무를 함에 있어서 1345라고 해서 하이코리아 등에 가서 이제 하이코리아 등이나 가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각종 정보를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항상 실무를 할 당시 여러분 케바케라고 아시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블로그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단순히 그 한정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해당 at the time of the 어떤 그 여러분이 그 실무를 할 당시 여러분 미국 법을 함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특히 at the time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해당 법의 적용 내용 또 판례 등등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적법은 역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적을 취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국적을 잃는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취득할 수 없는가 또 국적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가 등등의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은 역시 이제 이 복수국적 부분이죠. 복수국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죠? 여러분 실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적인 어떤 그런 실무를 가지고 능력을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아니라 이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수국적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서초동주에서 이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림동 쪽이나 즉 서초동 이외의 지역에는 어떤 이 복수국적 보다는 다른 이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쪽에서는 특히 이제 병력과 그 국적 이탈의 문제는 아주 큰 쟁점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실무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혼동됩니다. 아주 혼동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디에 걸리는지 조금 이해하기 또 실무를 수행하기 또 상담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우선 국적 취득입니다. 즉 우리는 국적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뭐 당연히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 국민, 저도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출생과 동시에 이제 국적을 취득하지 그죠. 대한민국 국민. 하지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여러분 국적법 전체를 볼 때 선천적, 후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복수국적 문제가 되는 쟁점이 많은 이 복수국적에 가서도 이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부분이 좀 더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저하고 만나보면 됩니다. 다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선천적에 가서 이제 후천적이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인 출생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적 취득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쉽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제목을 크게 써놓고, 그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유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 상실과 이탈을 대부분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은 다릅니다. 여러분 국적 이탈과 상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해당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적 취득을 하면서 출생에 의한 거, 인지에 의한 거, 귀화에 의한 거, 수반취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법 조문에 있고 이것을 또 일부러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 소위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이민법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디펜던트 즉 어떤 보호자가 있으면 그죠 보호자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따라가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쟁점은 또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국적 취득 출생에 의한 것은 우리가 국적법 제2조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국적법의 조문 책에도 보면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출생에 의한 거, 3조에서 인지는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이제 귀화가 있고 인지는 우리가 미성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성년은 어떻게 인지를 하나요? 그렇죠? 성년 인지는 여기 특별 귀화를 갑니다. 이것이 7조죠. 그래서 이 3조에서 인지를 만나고 4조에서는 이 귀화가 있어요. 귀화. 그죠? 이 귀화하고 출생과 이 귀화와 또 뒤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일들, 후천적인 거하고 선천적인 거 다 연결이 다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 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여러분, 이 종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이 그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한 혈연, 지연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어떤 요건을 플렉서블하게 좀 더 쉽게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일반 기화, 간이 기화, 특별 기화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그 조문은 지금 현재 4조를 중심으로 해서 5조, 6조, 7조. 선생님 조문을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 전혀 없죠, 그죠? 법 조문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실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요, 법 조문을 거의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반취득은 이제 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됐을 때 그 어떤 미성년자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등등의 어떤 수반취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이들 특히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배우자의 문제는 쟁점이 하나 됩니다. 자, 국적 상실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국적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국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이 국적 이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적 상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여기 제가 이제 스킵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적 취득도 또 하나의 이제 부류로서 이 국적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실무를 하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적 회복과 국적 재취득을 또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국적 재취득이 사안인데 불구하고 국적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화로 오죠.
그러면 아하, 국적 회복이 아니고 국적 저취득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무를 함에 있어서 이 구분을 알고 계셔야겠죠. 물론 조문상으로는 9조와 11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서초동주의를 이제 주로 이제 끼고 있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상실 이탈 부분을 많이 만나게 되고 대림동, 안산 쪽 기타 지역에서는 아마 좀 기타 다른 체류 관리 부분들이 뭐 연장이라든지 등등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것은 다른 이제 변론을 하고요. 이 국적 상실과 이탈은요 아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러분들 실무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만나보는 또 가장 많이 듣는 또 묻는 그 전화 내용은 뭡니까? 자, 국적을 상실했는가? 상실했는가? 그러면 상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일단 한국인이 나갔어요. 어느 나라든 나갔어. 거기서 체제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상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국 국적을 따는 순간 뭐라고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국적을 없어지는 거예요. 저 신고 안 했는데 상실 신고 안 했는데요. No, it doesn't matter.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실 신고를 그러면 자동을 상실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해야지 다시 또 모든 일들이 행정적인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동시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오토매티컬리 한국 국적은 상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 관계는 여러분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미국인이 와가지고 어떤 유명한 기업에 취직을 했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자동 국적이 상실된 거예요. 배우자가 한국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상실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상실했다는 말은 뭡니까? 한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국민이 아닌 한국에서의 법률행위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신분행위, 재산행위 이런 거 행정행위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쟁점들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탈은 특히 이제 병력 의무와 연결됩니다. 이 국적 이탈은 병력 의무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8세 3월 30일이라는 말이 개장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탈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 물론 제가 첫 시간에는 기본 내용으로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제 교재 우리가 나눠드린 같이 볼 수 있는 교재를 통해서 시기의 문제, 즉 연도도 여러분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연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연도는 재해통보법도 있습니다. F4라는 비자인데 여러분 이 재해통보 관련돼서 우리가 병력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요. 병력 의무 해소라는 게 뭡니까? 뭐 병력 면제라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40자가 되기 전까지는 F4를 안 줍니다. F4를 안 줍니다. 그 의미 될 것이 이 병역 의무가 언제 끝나는가 하고 F4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 연령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국적 이탈 부분은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적 포기가 있고 국적 보유가 있죠. 보유. 일정한 여러분 이제 이 상실도 있죠. 어떤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 국적 취득이지 않습니까? 외국 국적 취득 소위 말하는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진하여 스스로 원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당 국가가 속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비자진 취득이라 그래요. 그 나라. 자진해서 취득한다는 말은 외국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유로 해서 본인이 결혼했다. 그래서 취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하여.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2개 조문에 불과하지만요. 여기에 쌓인 쟁점들은 어마어마히 알고 여러분 국적법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출입국 관리에서 체류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출입국 관리에서 체류에서 F4 이거 안 해요. F5는 일부분만 하지요. 영주 일부분. 이 체류만 해. 왜? 저희들은 국적을 안 하는데요. 국적이 좀 어렵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국적이든 체류든요. 입체적, 종합적 다 알으셔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예? 이 특히 이제 비자하고 이 체류하고는 여러분 요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혼동을 하시고 하나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그 하이코리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특히 매뉴얼 보면은 이 체류 매뉴얼하고 삽증 매뉴얼이 분리되어서 아마 혼동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꺼번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으로 알고 계셔야지 다시 국적으로 넘어가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왜 있으려 합니까? 첫째는 한국에 일단 왔으면 돈을 벌고 싶어요. 즉 취직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살다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박사학위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좀 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영주권을 따고 싶다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 어떤 이유로 가네. 그것이 방문이든 유학이든 결혼이든 왔어. 온 다음에 또는 뭐 외국인 영어 회화 강사로 왔어. 오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이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뭔데요? 필요한 서류가 뭔데요? 요건이 뭔데? 요건을 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뭘 따고 싶어 합니까? 영주, 한국 영주하고 싶어 해.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따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흐름은요. 별개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죠. 그죠? 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그 유명한 복수국적의 의미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수국적은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는데요. 요 구분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요 구분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후천적이고 선천적입니까? 또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때 아이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입니까? 이런 쟁점들입니다. 이때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한국인의 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가 한국인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이 미국에 간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소위 영주의 목적이 있는가? 이것이 국적법에서 나오는 국적 이탈과 연결이 바로 되고요. 소송 가는 대부분의 소송 가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안도 보면은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외교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가고 싶어 하는데 복수국적으로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국적 이탈을 못했다 이거예요. 한 국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놀라는 일이죠. 그죠? 한국 부모는 그때 이 소위 18세 3월 30일 이전에 이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는 잊어버렸으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적법 개정 논의들이 그건 그때 다 이제 적용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적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적 선택 관련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택 명령이 나와 있죠. 선택 명령. 그다음에 통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외국에 살다가 한국인이 이제 귀국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서 딱 보니까 홍길동이 아니고 제임스 홍이라든지 뭐 생년월일은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권, 패스포트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 국적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는 통보 의무라도 하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등등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죠.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국적 선택 의무가 12조, 선택 절차가 13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2개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3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 쟁점별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조문은 놔두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쓴 책들을 이제 갖고 계시더만요.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적법이 개정이 되면은 제가 개정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또 선보일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 참고로 이제 제 교재를 이제 구입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교재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거는 다 실어놨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판에서는 여러 가지 서식을 넣습니다만은 개정판에는 여러분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도움을 위해서 서식 부분 다 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요.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재정 목적은 됐고요. 21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간 계산, 이제 국적법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 계산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 뭐 민법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만은 막상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이것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 버전으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지, 국적 상실, 재취득 등등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가 됩니다. 자, 22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실무를 함에 있어서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연도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대하든 또는 다른 어떤 뭐 회의라든지 또는 뭐 세미나든지 등등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은 이 두 번째 1983년 5월 23일자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1988년 5월 4일. 더 중요한 거는 1998년 6월 14일. 요거 1998년 6월 14일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거.